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료 구조입니다. 기초적인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부 과목에서는 한 학기에 대강 한 3학점 정도로 자료 구조라는 이름의 과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료 구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골라서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는 과정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자료 구조의 범위를 보면은 학부 과목의 대강 한 반 학기,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범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고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 자료 구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러니까 어떤 응용에 이런 자료 구조가 적합할 건가 하는 걸 위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말한다고 하면, 남들이 이제 사람들이 자료 구조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대충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익히는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구조를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계산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싱킹에 연결한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을 가르칠 때에는 어떤 접근을 택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말하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어떤 자료의 구조가 특정한 성질을 가지도록 데이터를 스트럭처를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자료 구조라고 하면 특히 요 밑에 쓰여진 추상적 자료 구조, abstract data structure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추상적 자료 구조에는 데이터를 조직한 방식 이외에도, 예를 들어 데이터에는 뭐 정수, 문자열, 레코드 뭐 등등등 어떤 걸 이렇게 조직해 놓은 모습 이외에도 이 자료 구조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연산들의 집합까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산의 종류에는 예를 들면 이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자료에다가 새로운 걸 뭘 삽입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거 뭐 하나를 삭제해서 없애는 연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순서에 의해서 들어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방문하는 그런 순회 연산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데이터 원소들을 특정 순서에 따라 정렬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 원하는 거 하나를 찾아내려고 탐색한다든지, 이런 연산들을 다 자료의 조직 방식과 그 위에 행할 수 있는 연산들을 묶어서 추상적 자료 구조, 보통 ADS라고 부르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컴퓨터 과학에서 자료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료 구조는 알고리즘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도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정하느냐 하는 게 문제 해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특히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고 어려운 뭐 이런 것들에는 알고리즘의, 즉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리즘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시간 복잡도 또는 공간 복잡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시간 복잡도라 함은 이 알고리즘에 주어진 문제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즉 주어진 데이터가 작은 거일 때는 뭐 별로 상관이 없지만, 데이터가 점점 커지면 이거에 어떤 함수로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결정되느냐 하는 걸 시간 복잡도라고 부르고, 한편 공간 복잡도라 함은 문제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사용하는 저장 공간, 즉 메모리의 요구량이 얼만큼 빠르게 증가하는가를 말합니다. 여기 밑에 빅 O, 대문자 O를 써가지고 괄호 안에 함수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다항식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수학적 배경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수학적 정의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렇게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나타낼 때 빅 O, 대문자 O를 하고 괄호 안에 어떤 함수가 쓰여 있으면 문제의 크기를 n이라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10명의 키를 데이터로 해서 뭘 한다든지 100명의 키를 또 데이터로 해서 뭘 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 수가 n이라고 할 때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무엇에 비례하여 증가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O of 1은 상수, 암만 문제가 커져도 문제를 푸는 데 드는 복잡도는 증가하지 않는 그런 경우고요. 둘째는 로그 n, n이 커지면 그것의 로그에 비례하는 경우.
세 번째는 n 곱하기 로그 n에 비례하는 경우. 그 뒤로는 n 스퀘어, n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 세제곱에 비례하는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면 2의 n승 지수함수에 비례하는 경우, 혹은 n 팩토리얼에 비례하는 경우, 이렇게 복잡도를 빅 O 노테이션을 써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얘기할 때는 공간 복잡도보다는 시간 복잡도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이 자료구조 강의 내부에서도 종종 이 정의를, 수학적인 정의를 무시한 채 알고리즘이 얼마나 복잡하냐, 즉 문제가 커짐에 따라서 이거를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적인 노력이 얼만큼 빠르게 증가할 거냐라는 걸 나타내는데 이 빅 O 노테이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는 뭐 많이 하지 않고 일단 가장 간단한 자료 구조 하나를 살펴봄으로써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제일 처음 살펴본 자료 구조는 선형 배열, 리니어 어레이입니다. 배열이라 함은 원소들을 순서를 지어 늘어놓은 것입니다. 여기 네모가 5개 있고 그 안에 2, 7, 마이너스 2, 5, 10 이런 5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늘어서 있습니다. 2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 7,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여기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배열에는 보통은 0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는 1부터 시작하기도 하지만 보통 0으로 시작하는 인덱스를 많이 적용합니다. 인덱스 0번에는 데이터 2가 들어있고 인덱스 3번에는 데이터 5가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의하여 지정되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원소들을 늘어놓은 것을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배열에 가할 수 있는 연산으로 가장 간단한 것들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원소를 맨 끝에 하나 덧붙이는 거고, 두 번째는 끝에서 하나를 꺼내는 연산입니다. 이 문법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차용을 했는데 이 표현에 별로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파이썬에서 배열을 만들면 인덱스 0번에는 Bob이라는 세 글자짜리 문자열, 인덱스 1번에는 cat라는 세 글자짜리 문자열, 그 다음에는 spam, 그 다음엔 programmers, 이렇게 네 개의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원소 문자열 new를 맨 끝에 덧붙여라 라고 연산을 시키면 그 결과 마지막 인덱스보다 하나 더 뒤에 4번 인덱스의 새로운 원소 new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또 다음에는 끝에서 꺼내는 연산을 똑같이 살펴보면은, 원래는 배열이 이렇게 아까처럼 0, 1, 2, 3, 4 인덱스를 가지는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배열이 있다고 치고, 여기서 맨 끝에 있는 하나의 원소를 꺼내라 하고 pop이라는 연산을 시키면, 역시 이것도 파이썬 문법에서 가져온 거지만 여기에 문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의 원소를 꺼내면 그 결과는 new가 되고 마지막에 있었던 네 번째 인덱스 4번, 우리가 세는 순서대로 하면 5번째 원소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배열에 가할 수 있는 연산들 중에 원소를 덧붙이거나 끝에서 꺼내는 거는 순식간에 그냥 한 방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리스트의 길이와 무관하고, 이거를 조금 더 표현을 수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상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리스트가 아무리 크더라도 맨 끝에 하나를 덧붙이거나 맨 끝에서 하나를 꺼내는 일은 시간이 리스트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지 않아요. 즉 상수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편 리스트 또는 배열이라고 부르는 배열에 가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연산들을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 아까와는 달리 배열의 임의의 위치에, 그러니까 중간에 원소를 하나 삽입하거나 아니면 임의의 위치에 있는 원소를 하나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열에 원소를 삽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배열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20, 37, 58, 72, 91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게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큰 거로 늘어서 있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세 번째 인덱스 3의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인덱스 3은 0, 1, 2, 3 해가지고 네 번째 위치겠네요. 새로운 원소 65를 삽입해라. 이런 연산을 시키면 먼저 삽입해야 될 위치는 지금 화살표가 표시하고 있는 2와 3의 사이예요. 그래야지 새로 삽입된 원소 65가 3 인덱스를 가집니다. 이 위치를 알고 나면은 배열을 하나만큼 크기를 증가시키고, 맨 끝에 있던 91을 5번 인덱스 끝보다 하나 더 간 자리로 일단 옮기고, 그 다음에
72도 다음 자리로 옮기고 그제서야 새로 이 자리에 65를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번에는 이제 원소를 삽입하는 거 말고 삭제하는 연산을 비슷한 식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의 그 리스트가 있을 때 인덱스 2, 그러니까 세 번째 원소, 즉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58에 해당하는 원소를 삭제해라 라는 연산을 시키면 배열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삭제할 위치가 어딘지를 찾고 지금 58을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죠. 그런 다음에 뒤에 있던 거를 앞으로 한 칸씩 다 당겨야 됩니다. 3번 인덱스에 있던 65가 2번으로, 72가 4번 인덱스에서 3번 인덱스 위치로, 그리고 91이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네 번째 인덱스 위치로 옮긴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를 없애면 원하는 동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연산은 지금 보신 것처럼 리스트가 길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리스트가 굉장히 길다고 하고 가장 나쁜 경우는 맨 앞에다가 하나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를 꺼내는 일입니다. 이러면 하나하나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길이에 비례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이런 복잡도를 선형 시간, 선형 복잡도, 시간 복잡도가 선형이다, 리니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까 우리가 얘기한 빅 O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문제의 크기가 n일 때, 즉 데이터 원소의 개수가 n일 때 이 연산들은 O of n만큼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배열에 임의의 위치의 원소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기초적인 또 다른 자료 구조 하나가 연결 리스트, 영어로 얘기하면 linked list라고 불리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또한 데이터가 순서를 지어서 늘어서 있는데 여기 67, 34, 58 세 개의 수로 이루어진 연결 리스트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배열에서는 연속되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쭉 늘어서 있어가지고 몇 번째 그러면 그냥 어느 칸에 가면 있는 이런 구조였던 거에 비해서 연결 리스트에서는 67과 34와 58은 아무데나 그냥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를 이어주는 거는 여기 빨간 화살표로 표시한 다음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를 가리키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링크로 쭉 이어놓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하나하나의 데이터 원소를 담고 있는 이 칸들을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노드라고 부르고, 노드에는 데이터도 들어있지만 다음 노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링크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이 그림에서는 67이라는 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수가 아니라 문자열이든지 아니면 데이터 레코드든지 또 다른 연결 리스트를 여기다 이어놓는다든지 이런 복잡한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처럼 연결 리스트에서 가장 앞에 있는 노드를 헤드라고 부르고 가장 끝에 있는 노드를 테일이라고 부릅니다. 테일 노드는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다음 노드가 없으므로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 줄 두 개를 그어서 표시한 것처럼 여기가 끝이다 라는 표식이 되어 있어요. 연결 리스트에다가 가할 수 있는 연산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특정 원소를 즉 K번째 원소 나와 라고 참조하는 연산, 두 번째 리스트를 순회하는 이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연산, 세 번째 전체 리스트의 길이는 얼마냐를 얻어낸다든지, 네 번째는 원소를 어떤 위치에 삽입하고, 다섯 번째는 특정 원소를 삭제한다든가, 여섯 번째로 두 리스트를 합치는 이런 연산을 좀 전에 보였던 연결 리스트 구조를 가지고 이 연산들을 해내려면 어떤 일들을 하면 될까라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은 해보지 않지만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면은 될지 하는 것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배열이랑 좀 비교해 볼 거예요. 배열에서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저장 공간이 연속한 위치에 있습니다. 연속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몇 번째 원소라고 지정하면은 처음 있는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데 가면 그냥 있어요. 그래서 특정 원소를 지칭하는데 한 방에 상수 시간에 지칭할 수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저장 공간은 각 데이터 원소들이 임의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이 다음은 어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특정 원소를 지칭하려면 즉 몇 번째 있던 놈 나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방향으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 횟수를 세워가면서 단방향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칭하는 데에는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하는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 연결 리스트에 가해질 수 있는 연산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얼만큼의 복잡한 일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또한 이 리스트가 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5번 같은 경우 어느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노드의 원소를 삭제해라 이러면은 그 전 노드의 링크도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때 그 전 노드를 찾아갈 방법이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집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일단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실 점들입니다. 연결 리스트는 어떤 장점을 가지는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거에서 어떤 부분이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음직할까? 이런 예들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이게 뭐 꼭 실제로 그게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성질을 가지는 문제를 푸는데 적합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그런 연습입니다. 둘째, 연결 리스트는 어떤 단점을 가지는가? 아까 배열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장점으로는 중간에 끊어낼 때 이렇게 원소를 하나 갑자기 빼낸다 혹은 중간에다가 뭐 하나를 끼워 넣을 때 전체를 다 밀고 당기고 하지 않고 연결 고리, 링크만 조절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점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공간 소요, 배열에다가 저장하는 거랑 같은 만큼의 데이터를 연결 리스트에 저장하는 거 측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링크도 데이터 저장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링크는 뭐 공짜로 적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 저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연산과 그렇지 않은 연산의 관점에서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링크드 리스트가 연결 리스트가 유리한 거는 리스트의 중간을 끊어내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거나 아니면 하나를 빼내거나 이러는 게 좀 쉽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특히나 K번째 원소를 지칭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당연히 배열보다 효율이 떨어질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리스트에 어떤 확장들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시고 특히 양방향 연결 리스트,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단방향 연결 리스트, 우리가 지금 봤던 게 단방향이죠.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점이 나빠지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데 특히 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을 해보시기보다는 자료를 인터넷에 양방향 연결 리스트 같은 걸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거를 링크를 양쪽 방향으로 내 뒤에 있는 노드도 연결하고 반대 방향으로 뒤에 있는 노드와 앞에 있는 노드를 순서로 연결하는 두 개씩의 링크를 이용하면 어떤 것들이 좀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자료를 검색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